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 예정돼 있던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는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과 금리, 세금 문제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1990년대에 지어진 높은 용적률 아파트 단지를 겨냥해 이주 없는 리모델링 등 새로운 개념의 대수선 사업 모델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권태기, 얼태기, 운태기, 일태기 이런 태기와 관련된 단어들 좀 들어보셨나요? 권태기라는 단어는 다들 아실 테고 얼태기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못생겨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게 얼태기라고 하고요. 또 운태기는요. 그동안 잘 하던 운동이 너무나 귀찮아질 때 운동에 대한 권태기를 느끼는 걸 운태기. 그리고 일태기는 눈치채셨죠? 출근하기도 전에 퇴근하고 싶어지는 일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일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늘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인데 뭔가 권태기가 올 때는 그냥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즐거운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에게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텐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태기의 1인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얼굴의 형태가 변하는 나이인데 저는 얼태기보다도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얼태기보다는 얼질기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15대책 이후로 그리고 각종 금융 규제로 많이 힘들고 여러분의 얼굴이 얼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팍스 경제 TV와 함께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행복한 얼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고민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나가니까는요. 전화 주시면 열심히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얼태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웃는 얼굴에는 얼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겠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가득 쌓여 있다면 웃는 얼굴이 되게 어려울 텐데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고민은 다 해결하고 웃는 얼굴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 그건데 여러 가지 재개발 투자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대표님과 함께 관심 있게 좀 투자처로 지켜봐야 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새해가 밝았는데 결국 금방 어느 사이에 또 12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주가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좀 이 겨울이 지나면서 새해가 오면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이가 만들어지고 내 자식들이 커가가지고 이제 서서히 뭐 직장도 다니고 결혼할 때가 다 오고 부담만 늘어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 여러분 자녀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미래를 싹 정리하기 위해서는 큰 돈 안 들이고 준비를 미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직장을 다녀도 월급 모아가지고 요즘뿐만이죠. 우리 때도 그랬어요. 월급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거 불가능했죠. 그런데 일찍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분들 또 소액이라도 먼저 사두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 내 집 마련했고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 말 듣질 않습니다.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좀 지원해주고 가르치고 안 되면 자식 몰래라도 뭔가를 투자해주고 선물 때 뭐 생일 선물 때라도 선물을 해줘야만 애들이 깨달음 갖고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12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괜찮다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래는 뭐예요? 결국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 집이 있는 애들이 또 부자가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녀의 미래의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건대 입구역 하양동에 사과나무를 심어라. 이러면 사과나무를 심어라. 뭔가 아주 초기 단계이거나 아직은 무관심한 단계죠. 여러분, 이 대부분 사람들은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돈 들어가고 또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져야 되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라. 이것은 굉장히 좀 초기 단계이고 세월만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뭔가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 이런 지역이겠죠. 저는 요 사과나무 하나를 심을 것을 화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화양동 하면 옛날 그 노후 지역에 그리고 또 옛날에 화양동 저 대학교 졸업할 때는 하양동이 좀 술집도 많고 유흥가 정말 좀 이상한 동네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없어졌죠. 그래서 하양동이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장사가 잘 되고 대학가를 상대로 해서 뭐 좀 장사하던 것들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 애들은 하숙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방장사를 하면서 수익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무언가 좀 대안을 찾기 위한 그런 자구책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지역이 재개발로 가면 엄청난 가격이 좀 오를 지역.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뭔가가 안 보여요. 뭐 반포동, 양재동, 뭐 일원동, 뭐 이런 데 그리고 저기 염리동 뭐 이런 데도 당장 안 보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아셨죠? 보셨죠? 요즘 그런 데가 대표적인 데가 요 광진구 쪽에서는 자양 4동이 최근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죠. 그 영향으로 도미노처럼 자양 2동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자양 2동이 매물 풍기현상 보이고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자양 1동 이런 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능동, 뭐 구이동 이런 쪽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이러한 재개발 기운이 아직 별로 없고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비껴나간 자리 아주 좋은 자리이면서도 비껴나간 자리가 또 하양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대 입구역 하면은 그래도 교통 좋고 또 도심
종로, 광화문 일대를 지원하긴 어떤 좋은 주거지이면서 또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강남과 양쪽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네죠. 그래서 이 동네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높겠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지역을 하나를 소개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단순히 지도상의 위치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동향, 그리고 좋은 호재, 그다음에 그 지역의 노후도, 재개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찾아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제가 봤을 때는 화양동이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단독주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신축 빌라가 지금 현재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신축 빌라 하면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2027년까지 주택수 중과 제외. 이 중과 제외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가 돼가지고 인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신축하는 그러한 신축 소위 여러분 뭐 입주권을 향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축업자들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 이런 지역들이 또 결국은 재개발을 끌고 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려지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늘 사과나무를 심기보다는 사과나무가 이미 싹이 터서 가지치기 하고 있거나 뭔가 유명해진 사과 열매를 따먹는 단계에서 올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려진 지역 또는 유명한 지역, 그 다음에 또 뭐 너튜버라든가 뭐 너이버 이런 데서 많이 알려진 지역을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가니까 여러분들은 늘 뒷북을 치죠. 뒷북이라는 거 뭐죠? 가격이 다 상승하고 나서 들어오는 게 뒷북이죠. 그런데 앞북 한번 쳐보신 적 있어요? 앞북은 뭐죠?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아무도 들어오기 전에 앞단에서 앞북을 쳐서 뒷북 올 때 좋은 가격으로 팔아먹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거. 요즘은 앞북을 좀 쳐야 됩니다. 앞북을 치려면은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예측하는 자, 아니면 지역 분석을 잘하고 또 노후도 분석도 잘하고 무언가 개발 가능성을 점치고, 그리고 또 언제 어느 때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또 내가 사더라도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최근 조사를 해보니 건대 입구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양 4동 앞북 치신 분들이야 대부분 투룸 빌라 한 2억 8천에 전세 2억 끼고 8천 투자했겠죠. 근데 뒷북 치는 사람들은 지금 뭐 15억씩 사가고 있죠. 이게 무서우니까 자양 2동으로 갔더니 한강 다 가려지는 그러한 아파트로 다 가려지는 지역, 그런 지역 에라라도 살려니까 8억에서 10억 전세 2억 5천 끼면은 결국 뭐 5억 5천에서 6억 5천 투자해야 되는 뒷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 재개발 예정, 사과나무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발표된 지역, 아니면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서 뒷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알려진 지역은 여러분들이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상승률, 버는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뒷북의 대표적인 게 뭐죠? 뒷북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아파트가 다 완성된 거, 다 지어지면 올라가지고 쭉 오른 상태죠. 이게 오른 상태죠. 그리고 남들 오를 때 나도 오르고, 남들 내릴 때 나도 내리고, 나 많이 올란 줄 알고 자랑하려고 보니까 다 올라 있어.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좋은 상급지도 못 갈아타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뒷북의 대명사가 아파트죠. 그래서 나 올해 막 6억 올랐어, 5억 올랐어.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딱 봤더니 친구는 8억 올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는 이렇게 남들보다 자산의 엘리베이터 타는 거, 급상승은 불가능하죠. 결국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알려진 지역으로 가서 보시면 1억 가지고 뭐 10억 올랐다라든가 2억 투자했는데 뭐 10억 올랐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산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또 내 자식들을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해주려고 하려면 결국은 어떤 형태든 이렇게 재개발로 가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재개발 간다고 가격 오르나요? 무조건 재건축한다 가격 오르나요? 안 오르는데도 천지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가격이 상승할 만한 지역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보면은 수많은 분들 투자하신 분들 보면은 재개발이 뭔지도 모르고 재개발만 되면 다 돈 잘 투자해가지고 막 이상한 동네 제가 20년 동안 이 재개발을 왔는데도 해왔는데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지역에 어쩜 그렇게 잘 찾아가지고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재개발도 해도 가격이 안 오르고 재개발을 안 해도 더 떨어지고 그리고 또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집은 고쳐줘야 되고 새는 잘 안 나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곳이나 가지 말고 팍스 경제에서 TV에서 소개하는 것만 웬만하면 가세요. 그렇다면 이 알려진 지역이나 아파트는 이미 비싸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액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은 새로운 지역입니다. 새로운 지역. 얼죽신이라 그래가지고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입니다. 뭐에 대한 재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역. 이런 지역은 가격이 별로 안 올라요. 땅값 정도만 올라요. 원래 땅값이 비싸죠. 그런 데는. 그러다가 뭔가 조짐이 있어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동의서가 몇 프로 도달했다고 하면 그게 소문이 나서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정비구역 지정되면 빵 오르죠. 그런 데가 어디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염리동, 뭐 신길동, 그다음에 노량진,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또 자양사동, 아현동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역을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3, 4년 내에 내가 투자를 해서 3, 4년 내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소액으로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데 이미 알려진 지역, 정비구역 지전 지역은 이렇게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오르는 거라 오르는 건 확실히 오른 것 같은데 덜 오르고 상승률이 낮죠. 그리고 돈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지역을 찾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지를 좋아하는데 입지가 좋은 지역은 가격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뭔가 결함이 있는 곳을 찾아야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데 입지에다가 상품성은 다 좋아. 상품성 다 좋으면 뭐 지하철도 좋고 백화점도 있고 학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결함이 뭐죠? 결함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꼭 노후 주거지. 그리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러다가 얘들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되어서 노후도가 빨리 100%로 완성되는 곳. 그런 데가 마포 레미안 프로 지역이라든가 마포역 앞에 이편한 세상, 뭐 용강동 뭐 이런 데가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런 지역들은 이제 아파트가 완성된 것이거나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내 자식은 이제 학생이야. 내 아들은 이제 막 취업을 했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진 지역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못 사시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다 좋은데 노후 지역이라 아파트가 없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오를죠.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진 지역, 조합 인가,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사면은 한 번 사면 보통 몇 년 보유해요? 10년 이상 보유하잖아요. 근데 가격 상승은 얼마 안 되죠. 10년 동안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됐, 예를 들어 5억이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15로 나눠요. 그럼 1년에 5천씩밖에 안 오르잖아요. 근데 자양 사동 같은 경우 내가 샀는데 2억 투자해 샀는데 한 2년 만에 가격이 10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2로 나누니까 1년에 1년에 5억씩 오른 거잖아. 5천만 원 오른 거 5억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게 되면 최소한 3년에서 10년 정도를 보유하거든요. 재개발은.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기간 중에 아무런 호재가 없다가 한 3, 4년 있다 호재가 나서, 호재라는 거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재개발 활발히 활동해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데 있죠. 이러한 지역을 찾는 게 소액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저는 이 건대 입구역 화양동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죠. 어딘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성수동은 잘 압니다. 성수동이라고 하는 데는 일단 업무 지역이죠. 준공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을 좋아합니다. 성수동은 도심, 저기 광화문 일대, 그 다음에 강남, 압구정 및 강남구 일대를 접근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한강변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수전략정비구역. 그죠? 성수동을 옛날에, 불과 옛날도 아니고 13년, 12년 전에는요, 여기에 구두공장, 가죽공장, 피혁공장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혐오했던 동네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런 데는 뭐 2억 8천, 3억에 전세 2억 끼고 1억 투자도 싫어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2009년 10월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방 2개짜리 투룸 아파트, 지방에 계신 분들 얼마게요? 원룸 방 1개짜리, 여러분 키 큰 사람은 잠도 못 자는 그런 원룸이 얼마게요? 지금 전화해 보세요. 여기가 원룸 투룸이 27억에서 30억 합니다. 방 1개짜리 원룸이, 그것도 거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왜? 여기가 재개발을 가니까. 이런 유명한 지역을 여러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30억짜리 전세 3억 끼고 27억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라고 해도 저는 내가 거주할 거가 아닌 거라면, 투자라면 30억 넣어서 10억 오를 바에 수익률이 별로 안 나겠죠. 이런 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 올해 한 10억 정도, 작년과 올해 한 1년 사이에 빌라 방 투룸 이런 것들이 10억씩 오른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듣고 있는 데가 자양사동. 자양사동이 불과 8년 전에 얼마인 줄 알아요? 8년 전, 9년 전에요? 2억 8천에 전세 2억 8천만 원 투자해서 8천만 원. 그게 작년 7월에 구역 지정이 되면서 지금 15억에 거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1,500% 벌었죠. 이런 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양사동이 구역 지정돼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어디요? 도미노. 이걸 이제 도미노 효과라고 그러죠. 옆으로 후폭풍이 터지면서 요즘 자양 2동 매물이 품귀가 일어났죠. 자양 2동. 여기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한강도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오르면 옆에 따라서 오르거든요. 자양 2동 가격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자양 2동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럼 주변도 오르겠지. 그래서 자양 1동, 건대 입구역 자양 4동 이런 쪽으로 올라오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여기도 매물이 비싸.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번에 다음 차례가 어디야? 구이동이다 해서 요즘은 구이동으로 갑니다. 구이동은 서울에서 좀 멀잖아요. 성수동에서 더 멀고. 그런데 여기를 또 뛰어서 여기가 어디죠? 어린이 대공원. 자연녹지 좋죠? 고도 제한 완화됐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도도 안 맞지만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폴짝 뛰어가지고 홍길동처럼 폴짝 뛰어서 어디? 능동. 요즘 능동으로도 많이 가고 있죠. 군자역 있는데 여기도 월세 잘 나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후도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시간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뭔가 비어 있죠. 여기 비어 있는 거 이게 뭐죠? 이게 건국대학교. 여기도 뭔가 비어 있죠. 여기가 세종대학교. 여기가 성수동. 그러면 여기에 건대 입구역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하철 7호선, 지하철 2호선. 그래서 이거 도심 가고 또 여기 강남 가고 건대 입구역을 갔어요. 건대 입구역. 바로 건국대학교 건너편이 어디냐? 여기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주인공 화양동입니다. 화양동. 여기는 노후도 완전 지금 현재
최고입니다. 뭐 여기 역세권 개발, 민간 복합 개발, 뭐 모아타운, 뭐 신통역 다 가능한 그러한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상가 조심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가까운 상가 지역 여기 재개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양동 중에 북쪽으로 위쪽 위에도 상업지역 있죠. 어린이 대공원역 있는데 이쪽 요 일대 여기 하양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건국대 대학생들은 하양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됐는데 여기를 기숙사로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그런데 이 기숙사를 지으면 여기 방장 산 사람들이 불리할까봐 장사가 안 될까봐 가서 막 항의하고 밀어넣어서 기숙사 못 듣게 하죠. 자기 자식을 기숙사에 키우고 싶은데 자기 돈벌이가 되니까 못하게 하죠. 이건 좀 약간 이기주의죠. 세상은 이기주의가 이기나요? 학생들이 돈 어려운 애들이 지방에서 올라오고 하는 애들이 편하게 잘 살기 청년들을 위할까요? 결국은 세상은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 돈 없는 이 2030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저는 하양초등학교가 결국 기숙사와 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같이 어우러지는 걸로 개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업무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 업무타운에서 또 살아야 될 또 사람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기숙하고 뭐 방장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또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요즘 또 여기에 신축하는 빌라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나고 또 그러다 보면 밀리겠죠. 결국은 노량진처럼 노량진 1구역도요. 단독주택이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92% 약 90% 정도 되는데도 결국은 재개발을 했어요. 왜 했어요? 결국은 재개발을 해서 자기가 아파트 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누가 이익이에요? 결국은 아파트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이익이거든요. 월세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돈을 받아서 또 이런 데를 뭐 군자 이런 데 가가지고 사서 월세 받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이 하양동을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직장 막 들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과 하나를 심어 놓는 거 이거 자녀들의 미래에서 매우 좋다. 하양동 위치가 좋고요. 아파트만 만들어지면 20억 원 바로 넘는 그런 지역이 될 거다. 우리 세입자들을 위한 팁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놓는 게 유리할까요? 월세를 놓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대부분은 월세 놓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세 놓는 게 유리하고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를 놓으려고 난리가 칩니다. 그래서 왜? 전세금 받아다가 또 제2의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이런 거 못 믿죠. 지금은 화폐가치 하락 못 믿죠. 그러니까 좀 더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뭐가 유리할까요? 대부분 세입자들은 전세가 유리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전세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반대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가 유리하고 전세만 놓으려고 한다면 반대로 세입자들은 월세가 유리하겠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세 자금 받아 대출 활용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더 유리하고 안전하다. 어떤 제약 없이 하는 거. 월세들 보면은요. 대부분 아셔야 되는 아파트 가격하고 한번 보증금 월세 계산해 보세요. 이거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훨씬 더 이 집값 대비 월세로 계산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집주인 입장에서 많이 떨어지죠. 세입자도 집주인의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내가 이 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전세 갈 돈으로 나도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 이런 사과나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녀분들에 대해서 미래를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자, 20년 이거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부동산을 이 전문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늘 후회를 했어요. 일찍 시작한 사람들, 경제활동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10년 이전 돌아가면요. 소액으로 다 부자가 돼 있는 건데 꼭 늦음하게 은퇴할 때 이렇게 오신 분들은요. 불안해서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자기 거주 문제 해결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동산 부자는요. 일찍
하루라도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여러분 제발 일찍 좀 가지세요. 관심을. 놀러 갔다가 오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하다가 돈 다 까먹고 나면 여러분 서울에서 내 집 하나 없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나 해놓고 취미생활 하시고 기왕이면은 20억도 없는데 명품 가방 명품 옷 입지 마시고요. 동대문 가면 비스꾸리한 거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명품 가방, 명품 옷 세탁비에 가지고도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저도 천지가 다 이거 명품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명품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 25억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명품 차, 외제차, 명품 다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명품 갖고 있는 사람 하나 약간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는 그런 멋진 사람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똑똑한 부동산 투자로 내 자신이 명품이 될 수 있는 남들이 먼저 선점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조금은 숨어있는 가치 있는 지역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하셔도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2025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2월 26일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가시면 또 이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요즘 정말 세미나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세요. 서서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 부자 되고 여러분 자녀 부자 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인데요. 이거 매년 아무 의미 없어요. 정책 바뀌고 규제 바뀌면 그때그때 해야 되거든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 세미나 오시면은요. 부동산 전망 관계없이 언제나 부자 되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고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성공하는 그런 길라잡이 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설계하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고요. 올해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이번에는 자리가 50개밖에 안 되는데 자리 다 없애가지고 한 200명이 그냥 서서 강의하는 3시간 동안 2시간만 하겠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2시간 동안 세미나 할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26일 마지막 금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현재 무주택이고요. 네. 현금이 한 1억 3천만 원 이하로밖에 없어서 갭 투자는 조금 어렵고 네. 생애 첫 주택으로 70% 대출을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네. 재개발이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평소에 차윤현 대표님 강의를 많이 봤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타운이 굉장히 강점이 많은 제도인 것 같아서 네. 구역이 크지 않고 작더라도 빨리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좀 많은 구옥 네. 빌라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3군데 정도 후보지를 추렸는데요. 네, 어디를 보셨어요? 네, 3군데를 다 말씀드려도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한 군데는 강동구 둔촌동 90번지. 제가 네. 아직 매물을 산 게 아니라서 그냥 네, 네. 인근에 있는 주소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인근에 있는 음. 대지 지분이 한 36 정도 되는 거고요. 매매가가 3억 정도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송파구 거여동의 네. 20-6. 네. 네, 여기도 대지 지분과 매매가는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송파구 가락동에 네. 41-11. 네. 여기는 대지지분은 비슷하지만 한 1억 정도가 더 비싸요. 네. 네, 그래서 또 모아타운 할 때 중요한 게 일단 다가구나 단독이 많으면 동의율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피하더라도 嗯 80%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동의율에 또 영향을 미치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알 수 있을지 그런 네. 것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주를 지금 약간 동쪽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거주를 동쪽에서 하면 좋고요. 네. 아니면은 거기를 월세를 놓고 저는 다른 데서 사는 것도 고려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유자금 1억 3천만 원을 말씀 주셨고 둔촌동의 90번지 일대, 그리고 거여동 20-6번지 일대, 가락동의 41-1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좀 여러 군데 보셨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갈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러브. 네. 제가 보니까 질문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방송을 많이 보셔가지고 반 전문가가 되셨어요. 네. 반드시 우리 시청자님은 1억 3천 있다고 하셨죠? 네. 무주택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10년도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1억 13억으로 만드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억 3천 가지신 분들 네. 대부분 뭐 1954년생이면 거의 이제 어머님 수준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 자녀분들은 자녀 3명이 아파트를 3개 산 6채를 산 사람이 있어요. 2개씩. 근데 네. 54년생 어머님은 1억 2천을 가지고 이 재개발 이제 애정지 사가지고 네. 지금 하나가 15억, 하나가 12억. 그래서 네. 27억 된 사람이 있어요. 한 9년 만에. 근데 네. 이런 사람이 한 몇 명이냐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네. 언제 한번 오시면 이 1억 3천 가졌던 1억 2천 가졌던 사람들이 20억대 된 사람들 8, 9년 10년도 안 돼서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네. 왜 내가 23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13억이라고 하냐면은요. 네. 이때 당시에 8, 9년 전에는 이 1억의 가치가 한 3억 6천 정도 3억 정도 가치가 하던 때였어요. 금값이 한 돈에 20만 원 할 때였어요. 지금의 1억 3천은 나누기 3하면은 한 4,100만 원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실감하고 느끼시나요? 네. 예. 돈을 겁나 뿌려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달러 있잖아. 1달러에 원화 가격이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대요. 그 정도로 지금은 원화보다는 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돈이 되는 뭐 요즘 막 주가도 많이 오르고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항상 그래요. 돈이 이렇게 뿌려지면은요. 화폐 가치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충격을 주냐면 금값에 먼저 충격을 줘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부동산 가격 이렇게 다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오히려 운이 좋을 때 있어요. 막 지금 부동산 규제가 15 대책 이후에 많이 발생됐잖아요. 네. 사람들이 움츠러져 있을 때 나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물어보는 내용이 거의 강의를 해야 될 수준인데 먼저 동네만 말씀드리고 동의서 아까 궁금한 게 동의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알고 또 뭐 누가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떤 뭐 단독주택이 많으면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따지고 공부하다가 뒷북 항상 뒷북이에요. 뒷북.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까 딱 정확하게 짚으신 거 있잖아요. 모아타운 있죠. 네. 그다음에 일반 나머지 재개발 하시죠. 네. 일반 재개발 뭐 신속통합계획 신통계획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네. 역세권 개발은 시프트가 있고 활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민간복합 민복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모든 재개발, 이 재개발은 입주까지 보통 몇 년 걸린다고 들으셨어요? 12년에서 15년 기본 걸려요. 네. 모아타운은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한 7, 5, 8년 6년인데 정도. 7, 8년이면 입주거든요. 중요한 건 이 게임을 하세요. 이게 내가 지금 오늘 현재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가 진짜 필요한 시기는 지금이고 공급이 지금 아예 없죠. 네. 7, 8년 후에 먼저 공급되면 먼저 입주만 돼도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희소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모아타운에서 돈을 벌고 그때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역세권 있잖아요. 여기로 두 개로 갈아타세요. 두 개로. 네. 그럼 돈이 여기서 2배, 3배 되고 여기까지 하면 4배, 6배 들 수 있으니까 1억 3천에다가 3배 잡으면 3억 6천에다가 여기다가 또 곱하기 이 2배 하면 7억 2천. 여기다가 전세 끼고 전세 한 5억 끼고 12억은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일단 모아타운을 선택한 거 이게 굉장한 부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이 신속통합 기획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왜? 무조건 신속통합 기획이니까 그냥 빨리 얘가 더 모아타운보다 빨리 입주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간단해요. 재개발 전차상에 건축심이 있는 거 있거든요. 건축심 보통 5년 걸리는데 그걸 한 2년으로 단축하는 걸 갖다가 신속이라고 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속통합계획이 모아타운 더 빠르다고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모아타운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똑똑하니까 모아타운만 찾아서 하세요. 아셨어요? 네. 네. 그리고 동네의 그 위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아까 뭐 거여 얘기하셨죠. 거여하고 네. 둔촌동하고 하면 어디가 더 좋아요? 입지는 거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둔촌동이 지금 바로 옆에가 모아타운 1, 2, 3구역으로 개발이 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머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입지 보는 눈이 나쁘네요. 눈이 안 좋아요? 아니요, 눈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부터 잘 보세요. 거여는 송파에 있지만 이거 강남이라고 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잖아요. 네. 위에 있고 딱 막혀 있잖아요. 그죠? 네. 입지는 둔총이 훨씬 좋아요. 아파트 가격 한번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여기 둔총 포레온하고 이쪽 새 아파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잘 모를 때는 네. 많이 차이 나요. 3, 40% 입지가 더 좋아요. 네. 그다음 아까 또 하나 지역이 어디였죠? 뭐 석촌동 어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몇 번지? 무슨 역 있는데요? 거여동 20-. 아니 거여동 말고 거여동은 탈락. 가락동 41-11. 아 가락동도 송파 강남 상구의 이지만 잠실과 이렇게 결이 좀 틀리거든요. 그리고 가락동 여기에는 신축이 많아가지고 노후도가 맞지가 않아요. 잘. 노후도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몇 번지인지 한번 볼게요. 네. 혹시 내가 여기 사실은 지도를 아직 안 봤는데 가락동 몇 번지라고 하셨죠? 41-11. 오늘 저기 41-11. 11. 네. 여기는 문정역 앞쪽이네요. 41- 경찰- 쪽이면 41, 44, 4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오금역이랑 경찰병원역 사이에 있는. 40번지. 5급역이면 또 다른 역인데 경찰병원 사이. 140번대인가요? 그러면? 잠시만요. 40번대가 아닌데 40번대는 문정역이에요. 문정역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경찰병원역 중에 140번대인데 142번지가 있거든요. 시간 빨리 없어요. 지금 빨리 해야 돼. 네네. 학교 있어요 옆에? 가락동. 예. 잠시만요. 바로 옆이 방죽 어린이 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네, 그러면 석촌중학교 옆에. 예, 여기 142번지예요.
네. 봐, 내가 눈이 좀 나쁘다고 했지 아까. 네. 눈이 여기 노후도 맞고요. 네. 얘 되면은 학교 여기가 학군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법조타운 직장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둔촌동보다는 경찰 병원역 여기에 지금 인프라 산단 기업체 생각하면 여기가 같은 모아타운 하면은 얘가 더 점수가 좋아요. 네. 예,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 사업의 속도가 중요해요. 그죠? 네. 빨리 가야 빨리 아파트 만들어지고 빨리 팔아서 다음에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맹그러질 때쯤 되면 가격이 다 올라있기도 덜 올라요. 추가 네. 부담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조합 인가가 나면 10년 거주 5년 보유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만이 조합원 주의가 승계가 되니까 네. 얘는 분명히 입주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입주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사업의 속도가 생명이다. 그래서 둔촌동 모아타운하고 요 두 개하고 비교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 갈 곳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라 1시간 해주고 싶은데 다음 분이도 기다려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어 주셨으니까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송파 오금동 상하 2차 5년 거주 중인데 네. 강남 개포동 대치 2단지 투자로 갈아타고 싶어요. 시기와 두 군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금동 상하 2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투자 가치 조금 더 둬서 개포동의 대치 2단지로 갈아타게 하는 게 어떨지 그 시기와 관련해서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쉬운 질문을 이 방송에서 물어보세요? 네. 그죠? 사모님도 마음속에 그쳤죠? 상하 2차가 리모델링이고 네. 가격 상승 1차에 비해서 가치 통합 재개발도 안 되니까 뭔가 내 속이 상하죠? 네. 그러면 개포 2단지로 가려면 네. 개포 2단지가 상급지죠? 네. 2단지가 상급지면 내가 돈이 있어서 지금 갈 수 있다면 즉시 가면 내년 되면은 개포가 더 많이 오를까요? 상하가 많이 오를까요? 개포요. 그러면 즉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어때 돈이 좀 부족해요? 아니, 조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기 리모델링 되면은 주변에 가락동이 24평 수준으로 하면은 앞으로도 한 7억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 시청자님이 보기에 7억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요. 예. 자, 여기는 상하 2차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곳이고 네. 앞으로 리모델링 통해서 가격이 올라야 될 건데 네. 제가 지금까지 보내려면 도곡동의 쌍용애가라든가 강동구에 보면 리모델링 가격이 좀 덜 올라요. 그래서 여기는 개포 이동은 가격 상승보다는 주거 및 투자고요. 얘는 네. 주거 품질이 떨어지니까 몸테크 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거 품질과 가격 상승 안정자산으로 개포로 즉시 갈 수 있으면 가시고요. 상하는 몸테크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하는 곳이니까 결이 다른 고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일단 개포 2단지로 갈아타는 걸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고민은 되지만 비슷한 답안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즉시 이사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아직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거나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12월 26일 2025년의 마지막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투자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